안녕하세요. 나무컨설팅의 전현우 본부장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의 선배들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친척분 얘기를 하시면서 그 친구는 누가 봐도 합격할 줄 알았는데 불합격했다고 놀라움을 표시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그 선배는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 아이하고 직접적으로. 하물며 그 아이도 불합격했는데 상대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좀 약해 보이는 저학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합격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은 이제 차츰 불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입시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학생 본인도 알고 있다시피 단편적인 면만을 가지고 당락을 결정하지는 않아요. 아는 훌륭한 누군가가 불합격했다고 그 친구가 그 학교와 전공 그리고 입학사정관에게 어필을 못했던 거지요. 한 부분이 훌륭했지만 다른 부분은 충족시켜주지 못했을 확률이 높고요. 그런 이제 세부적인 지표는 제3자가 알기란 좀 어렵습니다. 그들이 왜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불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선배들의 케이스를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그냥 묵인하면 또 안 되겠고요.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아이에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던져본다면 도대체 왜 그 선배는 최소한 내가 알기에 훌륭해 보였던 선배의 스펙은 왜 목표 대학을 합격시켜주지 못했을까? 입니다. 이유가 굉장히 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5개로 추려서 짧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전공과의 연계성입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원서에 어떤 전공을 명시하냐에 따라서 평가하는 방식이 좀 달라집니다. 전공별로 뽑는 학교도 있고 학교 전체를 통틀어서 평가하고 뽑는 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택한 전공에 얼마나 진정성을 보였느냐, 그것이 결과로 증명됐느냐 평가하는 과정인데 그 연결고리가 약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아무리 훌륭한 스펙을 가졌더라도 섣불리 합격시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입학사정관도 판단이 서지 않는 거죠. 이 학생이 우리 디파트먼트에 와가지고 훌륭한 인적 자원이 될지 안 될지 적합성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류하거나 아니면 불합격을 줄 수밖에 없지요. 다른 항목들은 다 훌륭해도 전공의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또한 굉장히 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최악인 게 투트랙으로 접근한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긴 한데 본인이 쌓아왔던 어떤 이력과는 전혀 동떨어진 전공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 리스트, 이제 학교 순위를 보면서 예를 들면 전공 지원은 경제학인데 모든 액티비티가 프로그래밍과 비즈니스하고 좀 걸쳐져 있다면 그 친구의 어떤 역량은 어필되기는 좀 힘들 거 당연지사가 되겠죠.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 원하지 않는 인재상,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봤지만 미국의 명문대는 흔히들 알려져 있다시피 원하는 인재상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대부분의 인재상은 상반되는 경우가 많고 하나를 취하면 또 하나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나뉘는 게 사립과 공립으로 좀 나뉘고요. 종합대에서도 리서치 중심 대학도 있고 리버럴 아츠 대학도 있고요. 학교 특색이 좀 뚜렷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카데믹한 그리고 훌륭한 스펙보다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기여를 얼마만큼 했는지, 리더십을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변화를 얼마만큼 이끌어 가는지, 진보적으로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인재상을 원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영특하고 서로 이론적인, 학문적인 도전을 굉장히 잘 하고 학업에 특출난 학생을 뽑는지, 크게 두 가지 대표적으로 나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 학교 경쟁자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같은 고등학교에서 뽑은 학생 수를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가장 영향을 미치냐면 레귤러 시즌 때입니다. 그래서 early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같은 고등학교 출신의 학생에게 억셉턴스를 주게 되면요, 합격증을 주게 되면 레귤러에서는 그 학교 학생을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카운셀러 선생님이 학교 리스트에서 정할 때 그걸 조금 계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굉장히 좋은 접근 방법입니다. 그리고 학교 카운셀러 선생님에게 본인의 그 학교 리스트를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같은 자리에 있는 학생들과 균등하게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명문대나 아이비리그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리스트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죠. 네 번째는 이제 빈약한 추천서입니다. 추천서는 굉장히 컨피덴셜합니다. 커먼앱을 이용해서 원서를 쓰면 커먼앱에서 추천서를 쓴 선생님에게 다이렉트로 메일을 보내게 되고요. 그 메일을 통해서 선생님은 학생에 대한 추천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추천서 작성은 선생님 마음이죠. 가장 플러스가 되지 않은 추천서는 그저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다. 추천서까지 써주시는데 웬만한 선생님들은 나쁜 말은 안 쓰겠지만 또 그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성적표에 나와 있는 표면적인 얘기를 한다면 입학사정관은 이 학생은 인상적인 친구가 아닌 그냥 공부만 잘하는 머리가 똑똑한 그냥 친구구나
라고 해서 어떤 경쟁의 우위에 설 수는 없겠죠. 추천서는 이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했었던 뭐 그룹 프로젝트라든지 거기에서 훌륭한 역할을 했다든지 학생의 개인적인 어떤 영특함, 다른 친구들과 다른 어떤 본인의 독특함, 작문 실력이라든지 분석 능력,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나올 수 있는 재밌는 일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참 좋습니다. 진정성이 있는 추천서를 받는 게 제일 좋고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추천서가 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좀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건데요. 학업뿐만 아니라 이직을 할 때도 추천인을 요구하는 것이 미국이죠. 미국 문화가 그만큼 이제 보편적으로 추천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빈약한 Y스쿨 에세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비리그나 명문대는 거의 6만 명, 요즘엔 6만 명이 육박하는 지원자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뭐 평가 과정에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보평이 있죠. 바로 이제 Y스쿨 에세이입니다. 이게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명문대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왜 우리 학교 오고 싶냐라는 질문이 이제 이 에세이가 되겠죠. 이 에세이 대부분은 뭐 학생들이 구글링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검색을 하고 본인이 가고 싶은 전공을 들어가서 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요. 그것마저도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조사하는 기보다는 첫 번째 페이지에 두 번째 페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활용해서 에세이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6만 명의 학생들이 몇 명이나 그런 식으로 Y스쿨 에세이를 쓸까요? 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겠죠. 이 에세이가 왜 중요하냐면 뭐 당연한 거겠지만 내가 왜 이 학교를 가고 싶은지 입학 사정관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유학을 간절히 원하는 학생이 유학을 반대하는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을 생각해 볼게요. 내가 왜 유학을 가야 하는지, 그리고 가서 내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학업을 마무리하면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부모님께 얘기하고 설득해야 되는데, 하물며 전 세계에서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드림스쿨, 여기에 있는 입학사정관을 설득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학교를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독창적이지도 않고 정말 말 그대로 구글링하면 나올 법한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나열을 한다 그러면 전혀 인상적이지 않겠죠. Y스쿨 에세이를 이제 그래서 서치해가지고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걸 써라 라는 게 아니고, 원서를 쓰고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가 이 학교를 가고 싶었던 내용의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를 방문했다거나, 최소한의 예의인 거죠. 서머 캠프에 참여했다거나, 학교에서 하는 대회에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다거나, 또는 뭐 성적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좋은 경험을 했다는 등 진정성 있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상담을 할 때 이제 주로 언급되는 이 아쉬운 선배들은 노력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후배들에게도 굉장히 뭐랄까 존중을 받고, 저 선배는 너무나도 훌륭한 선배, 잘하는 선배라고 해서 이제 많은 기대감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런 선배들에게 조금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나무 컨설팅 같은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었다면 결과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이런 선배들은 조금 늦었죠. 이제 결과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사실 미국은 재수라는 개념도 없고요. 이런 선배들은 주로 이제 목표 대학에서 고배를 마시고 현실과 타협하고 그중에 합격한 대학을 선택을 해서 가게 되고, 이제 편입을 좀 노려보는 형태로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아직 여러분은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결과 나온 후에 좀 후회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 전에 전문가와 상의 후에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무 컨설팅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연락하셔서 많은 조언, 많은 길잡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